1단계 11호 2주 야구왕 킹스타의 4번 타자 나봉춘 선수. 벌써 아는군요. 그렇습니다. 나봉춘 선수는 우리들의 기쁨입니다. 그의 통쾌한 홈런은 늘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시합이 있는 날에는 거리도 한산합니다. 거리를 나다니는 건 길 잃은 강아지뿐입니다. 모두가 야구장에서 또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앞에서 그의 홈런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볼 일이 있는 사람은 줄다름질입니다. 어서 일을 끝내고 야구를 봐야지. 달리던 차도 경기가 시작됐다 하면 길가에 세워집니다. 운전기사 아저씨는 차를 멈추고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갑니다. 회사들은 일찌감치 퇴근을 시켜줍니다. 붙들고 있어 봤자 일을 하지 않고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 아예 인심이나 써보는 것입니다. 하기는 사장님부터가 아침부터 야구장에 나가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의 아파트에는 늘 팬들로 법석이었습니다. 손이나 잡아보자, 꽃다발을 바치겠다, 사인을 해달라. 팬들이 아우성입니다. 저러다 저 황금팔을 다치면 어쩌나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황금팔에 매달리고 끌어당기고 극성이었습니다. 홈런은 타자가 친 공이 멀리 날아 외야의 담장을 넘어가는 것을 말해요. 홈런 타자는 1루, 2루, 3루까지 돌아 홈으로 돌아와 점수를 내지요. 타자가 홈런을 날리자 관중석에서 그물망으로 공을 받으려 하고 있어요. 그의 억만금짜리 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억만금짜리 보험에 들었습니다. 팔을 다치거나 병이 나서 팔을 쓰지 못할 때는 억만금을 타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나 선수의 팔을 지키고 있어야 했습니다. 팔이 잘못될 때는 억만금을 물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억만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나 선수의 팔을 지켜야 합니다. 나 선수의 팔을 지키기 위한 경호원이 따라붙고 의사가 졸졸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의사는 나 선수가 좋아하는 맥주도 못 먹게 간섭을 합니다. 경호원은 팬들이 접근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늘 의사와 경호원이 감시를 하고 참견을 합니다. 나 선수는 짜증이 났습니다. 어느 날 경호원이 한눈 파는 사이에 나 선수는 몰래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와, 저기 나봉춘 선수가 나왔다. 나 선수의 아파트 근처를 어정거리던 팬들이 몰려왔습니다. 야구 경기는 몇 명이 하며 시간은 정해져 있나요? 야구 경기는 한 팀이 9명으로 구성되어 경기는 양 팀이 한 번씩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한 것을 1회로 하여 모두 9회까지 하며 동점으로 9회가 끝나면 연장전을 해요. 연장전은 12회까지 해요. 하지만 10회나 11회에서 먼저 점수를 내는 팀이 있으면 그 전에 끝나게 되죠. 그리고 12회까지 양 팀 다 점수를 내지 못하면 무승부랍니다. 큰일입니다. 팬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습니다. 어쩌다 생긴 기회여서 홀가분하게 놀고 싶었는데 여단입니다. 나 선수는 자기 차에 올라탔습니다. 작년에 최우수 선수로 뽑혔을 때 상으로 받은 5급 승용차입니다. 나 선수는 차에 속력을 냈습니다. 그의 차 뒤로는 어느새 팬들의 차가 빵빵거리며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 선수는 도망치려고 차의 속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앞으로 튀어나오는 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쾅!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의 귀중한 팔은 부러졌고 온몸은 상처투성이로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소식은 대뜸 방송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아, 울어버리는 어린이, 한숨 짓는 어른들, 한숨 소리는 골목마다 흘러나왔습니다. 나 선수의 통쾌한 홈런을 보지 못하게 된 팬들은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하나 봅니다. 사람들을 그토록 애태우던 나 선수가 불쑥 시합에 나왔던 것입니다. 불과 석 달 만에 그의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뜻밖이어서 눈만 멀뚱거렸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입만 해 벌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녹화된 것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했지만 틀림없이 2위를 달리고 있는 블루 카르멘 팀과의 시합이었습니다. 쇼다 쇼야. 야, 우리를 속였구나. 다치지도 않았으면서 인기를 올리려고 일부러 한 짓이라고 야유가 퍼부어졌습니다. 팬들은 야구장으로 빈 병과 깡통을 던졌습니다. 속은데 대한 분풀이였습니다. 속사정을 잘 모르는 팬들로서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실은 잘려나간 팔에 로봇 팔을 끼웠던 것인데 그걸 눈치채지 못한 것입니다. 킹스타의 호랑이 감독도 전혀 모르는 일인데 팬들이 알 도리가 있겠습니까? 나 선수는 감독에게까지 로봇 팔을 단 1을 감쪽같이 속였던 것입니다. 수술이 잘 돼서 멀쩡하게 나은 것으로만 믿게 한 것이었습니다. 로봇 팔은 표시가 나지 않았습니다. 쓰는데도 불편이 없어 천만다행입니다. 더욱이 피곤을 모르는 로봇 팔이라 전보다 더 많은 홈런을 치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다시 나 선수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선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나 선수가 야구장에 들어설 때는 팬들이 꽃을 뿌려 밟고 가게 했습니다. 척 들어서면 관중들이 전부 일어서서 손을 흔들어줄 정도가 됐습니다. 인기 직업이니까 속일 수도 있지 뭐. 쇼도 있어야 재미있고. 나 선수가 속였다고 화를 내던 팬들은 차츰 애교로 웃어넘기게 됐습니다. 참 너그러운 팬들입니다. 막힌 구멍이 뻥 뚫리는 듯한 쾌감을 주는 홈런, 쭉쭉 뻗어나가는 공, 그 공과 함께 불만도 멀리 날려버린 팬들. 그들은 어느새 나 선수의 편이 되었습니다. 심판이 나 선수에게 조금만 불리한 판정을 내려도 팬들은 심판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나 선수는 욕심이 났습니다. 조금만 더 잘 친다면 영웅으로 떠받들 것이 아닌가?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나 선수는 남몰래 로봇 공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친 다리 때문에 걸음이 느린데 이것도 로봇으로 갈고 싶소. 도루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도루왕이 되면 인기가 더 높을 것입니다. 월급과 보너스도 더 많이 탈 것입니다. 로봇 다리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펄펄 날게 된 것입니다. 안타 하나로 2루까지도 넘보게 되었습니다. 2루타로 3루를 훔칩니다. 놀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로봇 팔다리를 움직이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나 선수는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줄곧 먹어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속이 견뎌내겠습니까? 금방 탈이 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장도 아예 튼튼한 로봇으로 갈아치우고 말았습니다. 로봇 내장은 돌덩어리도 거뜬히 사겨주었습니다.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좋죠? 로봇 팔다리가 걸핏하면 고장입니다. 들어오는 공은 치지 않고 포수의 얼굴을 때리기 일쑤였습니다. 도루를 하려 들면 다리는 달려주질 않고 1루수를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나 선수는 로봇 공장 사장에게 따졌습니다. 당신이 엉터리 로봇을 판 게 아니오? 아, 천만에. 명령을 내리는 건 나 선수 머리지 로봇이 아니잖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선수가 울상이 되어 묻자 사장은 거드름을 피우며 한다는 말이 머리도 로봇으로 갈아보시오. 사고 때 다친 머리가 시원찮을 테니 잘 됐잖소.
사장은 많은 돈을 받고 나 선수의 머리를 컴퓨터로 갈아주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서 또 생겼습니다. 나 선수는 100번이면 100번 다 홈런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실수는 조금도 없습니다. 아주 기계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틀림없는 야구라면 차라리 전자오락실에서 야구놀이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팬들이 투덜거렸습니다. 아기자기한 맛이 없다고 나 선수의 홈런을 시들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정을 들은 사장은 빙그레 웃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내밉니다.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헛손질도 하게끔 컴퓨터를 조정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힌 것은 에너지를 넣어야 되는데 그 돈이 아주 엄청났습니다. 나 선수는 많은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돈이 없는 나 선수는 사장이 미웠습니다. 사장에게 이용만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나 선수는 펄펄 뛰었습니다. 날 속였어. 고소할 테야. 나 선수가 길길이 뛰었지만 사장은 빙긋 웃었습니다. 사람 같은 소리를 하네. 뭐라고? 내가 사람이 아니면 뭐야? 그래, 그럼 다리는 네 거니? 아니, 그럼 팔은? 아니야. 좋아, 내장은? 내장도. 머리는 네 거니? 그것도 내 건 아니야. 나 선수는 도리질만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 선수를 향해 턱을 쳐든 사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뭘까? 나 선수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로봇. 그래, 넌 내게 돈을 벌어주는 로봇이야. 나 선수는 풀썩 주저앉고 맙니다. 욕심이 죄야. 후회하며 울고 있지만 그것은 기계에 돌아가는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구왕이 되기 위해 자기 몸을 몽땅 기계로 바꾼 후 뒤늦게 후회한 야구 선수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기계처럼 실수 없는 완벽한 삶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성장의 과정을 즐기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교훈을 우리 친구들도 오래오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